안녕하세요. 음주입니다. 내일 승부주 10선 시간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뭐 주말이라고 해도 다음 주 하루하루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참 편하게 보내는 그런 뭐 주말을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맞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시 수많은 변수가 이 증시에서 매일 출렁거리고 있지만은 정말 요 근래 5월달, 6월달은 정말 심하게 많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장에도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그 나름대로 뭐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벌써 우리는 심리적인 지선이 2500선은 이미 깨지고 2440선이죠. 코스피는 이제 800선도 깨졌지 않습니까? 저 코스닥도.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 점점 더 현실로 가까워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네요. 보니까 제가 그때 연초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가에 있고 여기는 벌써 이제 도착을 해버렸죠.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릴 때 심하면 연말에는 여기 또는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6월달인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뭐 좀 더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세밀한 집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예측성 매매보다는 한두 종목을 하더라도 짧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매매를 마치고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 녹록지 않은 한 주가 될 겁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고 수익에 대한 욕심보다는 스스로의 매매를 조금 더 자제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실이 클 텐데 지금 거의 미 정시 쪽에서는 지금 2주 만에 10조 원 정도 사라졌거든요. 10조 원 정도가 10조 원 사라졌고 테슬라도 한 18억 정도가 이번에 일주일 만에 뭐 이달 들어서 날아갔죠. 코인은 뭐 그냥 시장이 대학살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헤드라인이 잡혀져 있는데 뭐 학살이죠. 따지고 보면 2020년 말 이후로 처음으로 2만 달러가 붕괴가 되고 모든 지표가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지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뭐 그런 정보들은 요즘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니까 여러분도 수많은 미디어나 뉴스에서 듣고 계실 거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런 것을 밑바탕 베이스를 깔아놓고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또 월요일 시장을 어디에 또 집중을 하고 어디에 또 승부를 걸 것인지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설령 월요일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종목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또 허둥지둥 되지 마시고 항시 1안, 2안, 3안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때마다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운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항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요즘 시장이 하도 안 좋으니까 제가 조금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뭐 우리 상암원 멤버들은 안 좋은 5월달, 6월달에 보다 집중력 있게 매매를 잘 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수익성은 크게 늘었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단기 수익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력 있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승부주 10선을 한번 둘러보면서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 10선은 이 정도로 제가 대략적으로 좀 뽑아 보았는데
내일 시장에 뭐 반응이 오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냥 그렇게 반응이 없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일 또 새로운 어떤 이슈로 가는 종목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죠. 또 나타나겠죠. 매일매일 나타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종목을 본다기보다는 아침에 보시면 우리가 선정해 놓은 종목 중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종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그 종목을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종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월요일날에 주말에 나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뽑는 편인데 요즘에는 너무 종목이 없을 정도로 좀 시장이 좀 각박합니다. 그 점을 좀 잘 인지를 하시고 한번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폴라이 소프트 버만 퓨얼셀을 일단 적어 놓았는데 둘 다 신규 상장주죠. 버만 퓨얼셀은 금요일날 상장했던 종목이고 비폴라이 소프트는 이제 월요일날 상장을 하는데 차이점은 있죠. 버만은 말 그대로 신규지만 얘는 코넥스에서 이전하는 이전 상장주란 말이죠. 그래 저희 급등주 시장에서는 이전 상장주는 그렇게 큰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만은 참조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적어 놓았고 그래도 또 세상 일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이 회사의 어떤 뭐 홈페이지인데 뭐 보시면 나름대로 뭐 정보 분석 뭐 데이터 뭐 그런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 기업이죠. 빅데이터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런 일 정도는 하는구나 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 마시고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은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사람들이나 큰 관심은 받지는 못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시장도 안 좋을 뿐더러 공모가가 만원이죠. 공모가 1만원. 밴드 하단입니다. 밴드 하단. 장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적자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고 락업 비중이 안 좋네요. 락업 비중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상당히 안 좋네요. 그럼 당연히 유통 물량은 늘어나겠죠. 물량은 60%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가능 물량이 보면 대체적으로 하면 다 합치면 628만 여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에서도 상당히 참여 건수도 낮았고 경쟁률도 아주 박혔네요. 그래 장사도 지금 뭐 계속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별실이 좋지가 않으니까 수요 예측에서도 거의 참패를 당한 종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시장에는 이 회사는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말고도 뭐 제가 모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안 좋네 라고 그냥 선을 탁 꺼버리고 그냥 손을 떼버린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버리는 종목에서 제가 급락은 급등의 친구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버리는 종목을 잘 공략을 하시면 의외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폴라이 소프트가 이제 공모가 만회해서 아마 뭐 월요일날 시초가는 모습은 크게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죠. 과연 어떤 식으로 그날 흘러갈지 한번은 지켜는 봐주세요. 그래서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날에 상장일 날짜가 좀 뭐 운빨이 좋았죠. 4만원대 공모가 나름대로 싼 편은 아니었는데 뭐 그날은 별실이 할 만한 종목이 없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꽤 물량이 많이 몰렸죠. 27%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20%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죠. 사람마다 먹는 것은 자기 수익 매도는 자기 성향과 그릇에 그릇 따라 틀리는데, 초보분들은 너무 큰 그릇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아직 작은 밥그릇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이니까 남들이 20% 30% 먹는 거 그런 것을 너무 추종하지 말고, 나는 5%씩 먹는다, 나는 이것을 계속 지켜나간다, 그런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월이 흘러서 스킬도 늘어나고 트레이딩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수익의 기대감에 대한 폭은 넓어지니까요. 자, 비플라이 소프트를 보면서 범한 퓨얼셀은 당연히 같이 붙여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코넥스로 이전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상장주니까 전일에 상장했던 범한 퓨얼셀을 일단은 같이는 봐줘야 되죠. 시간 내에서는 2.6%, 모습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신규 상장한 그 뒷날 하루 정도는 한 번은 더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음봉으로 시가 잡혀서 꼬리를 달아줄 때 꼬리를 공략해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수급이 오르면서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양전을 할 때만 손을 대야 밑에 수익은 못 먹더라도 위에 수익을 안전하게 먹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초보자들은 좋습니다. 물론 경력자들은 꼬리를 노리겠죠. 하지만 주식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보다 조금 적게 먹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AP위성을 보겠습니다. 뭐 이것은 뭐 말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종목인데, 왜냐면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뭐 누리호 관련자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것은 별로 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참조용으로 올려놓았어요. 금요일날 시장에서 시장을 장악한 종목 세 종목입니다. 레몬, 하이디, 그리고 우린 PTS는 마지막에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유지한 종목 두 종목이에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AP위성과 유일에너테크죠. 굳이 뭐 이렇게 말 많은 종목을 보자는 것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을 떠나서 내일 좀 뭐 발사가 좀 성공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뭔가 예전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한창 힘든 시기 보낼 때 박세리가 연못에 빠진 그 공을 칠 때 양말을 벗고 하얀 발로 가지고 딱 쳐내는 모습이 몇 년 동안 미디어에 나왔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좀 저런 거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좀 길을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보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누리호 관련주나 이런 걸 볼 때는 꼭 AP위성만 볼 건 아니죠.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고 해도 약하거든요. 22,000주 밖에 지금 없는데 약하죠. 약하고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죠. 또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다가.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라든지 그리고 하나 에어로라든지 제노코라든지 그리고 세트렉 아이라든지 그리고 비츠로테크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같이 묶어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령 뭐 진짜 정말 뭐 성공이 된다면 그래도 화답은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단 굳이 선빵을 때리고 뭐 목을 매달고 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좀 지켜보죠. 다음은 일진전기와 일진홀딩스입니다. 제가 앞에 두 개 같은 회사라서 일진을 뺐습니다. 일진전기, 일진홀딩스. 일단 뭐 호실적 재료는 뭐 나쁜 재료는 아니죠. 1535억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뭘 보고? 이 회사의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7020원짜리 회사 아닙니까? 7020원짜리 회사 1535억이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일진전기만 볼 것이냐? 또 그렇진 않죠. 제가 여러분들 항시 3, 4년 또 운용법을 가르치면서 말씀드리면서 항시 모든 종목은 연계가 되는 종목을 자꾸 관종에 정리를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고, 연상 종목에 대한 연상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서 시장을 좀 이렇게 아우러 볼 수 있는 운용 능력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법이나 어느 뭐 트레이딩 보조 지표도 중요하겠지만은 시장을 잘 아우르고 판세를 잘 읽을 줄 아는 운용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럼 일진전기 하나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일진 홀딩스도 같이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일진전기가 흐름이 좋으면 같이 일진 홀딩스도 더불어서 먹거리를 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일진전기를 하면서 일진 홀딩스도 흐름이 좋으면 같이 또 짧게라도 챙겨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챙겨 놓은 사람과, 즉 일진전기 하나만 보고 있는 사람과 일진 홀딩스를 보고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은 벌써 마인드가 틀리겠죠. 그리고 수익 폭도 틀리겠죠.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챙겨 놓은 사람과 안 챙겨 놓은 사람의 차이는, 그 미세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계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진전기는 시간에서 5%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기관들은 크게 몇십만 주씩 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크게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일진 홀딩스 한번 볼까요? 시간에 0.9% 크게 반응을 내주진 않아요. 이 점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크게 손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GSE와 대성에너지입니다. 요 폭이 좁아서 G자를 뺐는데, 이미 이 종목은 금요일날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예, 금요일날 농업 관련들이 아침 시가 20%씩 뛰고 16% 뛰어가지고 그대로 다들 하락했는데, 얘네들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자기들이 치고 올라와서 자리를 조금 잡고 내려왔죠. 그리고 GSE 같은 경우도 보면 24%까지 내려갔다가 종가상 10%로 맞췄지 않습니까? 종가상 10%로 맞췄는데 아침에 파괴력이 좋았죠. 농업 관련들은 이만큼 뛰어가지고 이만큼 내려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리 된 걸 한번 더 보자는 이유는, 일단은 러시아 국영회사 가스프롬이죠. 예. 일단 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멈춘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다 통보를 하고 각 나라에 점검 그런 명목이겠죠. 그래 안전 점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이 진정한 안전 점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러시아의 또 새로운 전략인지, 그걸 또 사실은 진위는 알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유럽 쪽은 이제 에너지 빈민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즉 말이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가스 같은 것도 이제 배급제로 가야 될 상황이 됐다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유가는 지금 올라가고, 오늘 보니까 경유가 추월을 했더군요. 가솔린은 추월해서 가격이 더 비싸더군요. 세상이 참 이게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에너지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종합 3사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 3사 관련주들 한 제가 보는 것 다 서너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합 상사 관련주들도 한 번씩 챙겨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GSE와 대성에너지 같이 한번 더 지켜봅시다. GSE는 시간에서 3.0%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선빵을 때릴 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월요일장에는 굳이 시가 높은 것을 굳이 선빵을 때리고 막 아주 특별한
큰 어떤 이슈가 나타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에 한번 파동을 준 종목을 다시 선빵을 때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자는 겁니다. 과연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반응을 줄까? 다시 한번 더 앞으로의 시장을 보고 그러면서 확인한 차원이니까 선빵을 때리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온다면 좀 의심스러울 땐 제가 분할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계획을 잡아놓고 이놈은 좀 애매해 하면 그냥 1차만 딱 넣고 흐름을 보는 거죠. 보고 어느 정도 수급이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 차라리 불타기로 2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퓨런티를 한번 봅시다. 기술주 형태로 보겠습니다. 퓨런티는 내일 지금 꼬리를 보면 이날 24,000입니까? 24,000원 잡혀가지고 종가상은 24,550원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7%로 이제 올라가는 게 꼬리가 짧아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꼬리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간에서는 0.6% 이제 올려놓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탁 진입을 이것은 1도주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1도주로 탁 진입을 탁 했을 때 바로 상승을 바로 쉽게 세워주지 못하고 다시 이 꼬리를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도망 나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꼬리가 2%짜리니까 시간에 0.6% 올라 있으니까 진입해가지고 한 3% 손절 잡으면 되겠네요. 깨고 내려오면 이놈 꼬리를 깨고 내려오면 그냥 버리세요. 하지만 살아난다. 내일 양봉으로 유지를 해준다. 내일 지수가 미정시 지수가 큰 일이었고 오늘 이제 야간 지수가 선물지수 별 이상이었고 내일 양봉으로 좀 출발해서 끝난다면 종가상 이제 이거는 보유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약간 끌고 가는 우리 상문에서는 기세주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약간 단기 스윙 스타일이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보자. 퓨런티는 제가 어제 좀 금요일날 놓친 점이 이제 기세주 중에 놓친 점 보면 뭐 에코캡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꼬리에는 이거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 마이너스 6%대에서는 공략을 해야 되죠. 이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아침에 21%까지 고까지 올랐는데 그리고 기세주 애들도 흐름이 좋으면 당일 날에도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세주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0.1% 별로 오른 건 없어요. 살아나면 홀딩한다. 다음 신화콘텍을 봅시다. 캐캐봉은 신화콘텍 재료를 또 왜 들고 나왔느냐고 할 수 있겠죠. C타입 케이블 애플에 대한 재료 그런 것을 이제 알려진 종목이죠. 얘가 원래 이렇게 관심을 받았을 때는 유럽 쪽에서 EU 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럽 연합이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C타입으로 통일 합의한다라는 그런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슈에 보면 미국 쪽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모바일 충전기 표준 통일화 대열에 이제 미국도 합류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이 상무부에 통화 표준 도입을 촉구하는 사안을 전달했고 여러 가지로 당위성이 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콘텍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반응이 미국에 대한 유럽에 대한 이슈는 있겠죠. 미국에 대한 어떤 반응은 없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별로 오른 건 없어요. 0.3% 정도.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 한 번쯤은 봐줄 만한 종목이라고 봐요. 일단은 봐야 합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왜 또 에코프로를 또 보자고 하나. 실제로는
이 에코프로 쪽 볼 때는 다 봐야 되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 세 종목은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에코프로 HN이 어느 때는 또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에코프로가 먼저 갈 수도 있죠. 굳이 뭐 쓸데없는 이런 걸 뭐 사실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 할 때 잘 맞는 종목들 아니에요. 76,000원 뭐 에코프로 BM 519,000원 마음 같아서는 에코프로 BM을 하고 싶은데 조금 늦은 게 있어서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런데 그래서 그냥 에코 쪽에나 에코프로를 한번 보자나 막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재용 회장이 유럽에서 이제 방문을 한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도체 쪽의 애들을 만나고 뭐 그에 대한 뭐 반도체 수급 문제 회사 그리고 뭐 제조 장비 회사 뭐 그런 거 인수 뭐 이런 거 합병 제가 갔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BMW 애들하고 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아마 삼성 SDI와 BMW의 뭐 배터리 관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되지 않았겠나 서로 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귀국 현장에서 삼성전자의 그 박 사장이 큰일을 아주 큰일 하고 오셨다고 덕담까지 전해질 정도로 했다면 뭔가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프로비엠이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이 이제 예비 계획이 체결을 되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퍼즐로 볼 때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뭐 BMW 이런 식으로 뭐 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보자니 너무 단가가 비싸서 올라가더라도 뭐 큰 폭을 주긴 좀 그럴 것 같아서 에코프로를 한번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크게 선빵을 때리고 뭐 어떻게 할까 아니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봅시다. 시간에 0.3%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기관들 외국인으로 큰 아직 움직임은 없고요. 자, 다음은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봅시다. 자,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는 얼마 전에 이렇게 상승력 크게 해주고 얼마 전에 좀 올라가지고 그랬죠. 재료는 그렇죠. 그때 나온 재료가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였거든요. 이거는 파급력이 있는 뭐 재료는 재료가 맞죠. 맞는데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라는 종목을 볼 때는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있죠. 흥성그룹. 흥성그룹과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는 항상 좀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어느 놈이 먼저 갈지가 모르니까요. 만약 간다면. 그래서 다시 왜 지나간 재료를 다시 한번 더 보자고 하냐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면 초과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지금 유럽도 갔다가 우리나라도 왔다가 정말 뭐 지금 얼마나 지금 엉덩이가 뜨거우면 지금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미국 국내 적으로도 지금 오늘도 뉴스 보니까 그 가솔린을 그걸 뭐 훔쳐가지고 도망을 다닐 정도로 막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아주 좀 흉흉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거래는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에서 다 공급을 반동하지만 그 하부 즉 일반 서민들이나 우리가 흔히 쓰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중국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유통이 되지 않는 물건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항시 가까운 것부터 고통을 느끼거든요. 가까운 것부터 먹고 자고 쓰고 입고 그죠? 의식주부터 뭔가가 우리는 서민들은 급한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원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 조만간에 아마 바이든이 중국 소비재 인사 관세를 인하한다는 것을 조금 더 무게적으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겠나라는 것이 오늘 나온 뉴스의 골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볼 때는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이스타아시아와 흥성그룹은 같이 놓고 보자.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선빵을 때릴 거는 아닙니다. 선빵을 때릴 건 아니니까 반응이 없으면, 원래 재료출하는 것은 반응이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맹맹맹 그러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믿고 바이오메드는 뭐 말을 하나 안 하나, 지금 현재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이슈로 가인 종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이죠. 두창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봐줍시다. 미쿠는 저희들이 이 날짜에 또 종배로 늘어가 들어온 종목에 그 다음도 수익을 많이 준 종목 중에 하나죠. 시간에서 0.3% 뭐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역시 이 종목 미리 선빵 때릴 건 아니죠. 봐야 합니다. 봐야 되니까, 시장이 별 할 게 없으면 이런 애들은 이제는 기술주로 봐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뭐 아니 뭐 급격한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두창 뭐 그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뭐 큰 이슈가 나오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주 형태로 봐줘야 되죠. 자,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노려보는 트레이더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피코그램과 G2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피코그램은 어차피 공구 음원한테 묶여서 돌아가는 애거든요. 공구 음원이 상승을 해주면 좀 따라갈 친구인데 못 따라갔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피코가 따로 논다면 공구는 이제 좀 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피코는 한번 봐줄만은 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시간에서 0.7% 빠져 있습니다. 음봉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팔할 때는 그냥 보십시오. 언제 팔았다가 빨갛게 바뀌는 순간만 관점으로 보고, 그 관점에서 벗어나면 손을 떼고 얼른 나와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G2파워 봅시다. 원전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많이 떨어졌죠. 당일날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는데 11.9%까지 떨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꼬리도 없이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1.4% 또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시가가 안 좋았기로는 뭐 그건 당연히 지사겠죠. 그런데 원전 관련주, 다른 관련주들을 보면 뭐 우진, 뭐 한신기계, 뭐 보성파워대 이런 애들 다 보면 한전기술 다 양봉이에요. 시간에서는 양봉인데 이놈만 지금 음봉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일요일에 나온 이게 뉴스를 한번 보면 아직까지도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기대감에 찬 뉴스, 즉 키워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RMT에 우리가 만들어판 원자력이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었죠. 가동이 시작이 되고, 그런 점들이 어쩌면 조금 부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재료도 있지만은 기술주로도 한번 봐줄 수 있는 자리니까, 마침 여기 3만원 가격대도 딱 눈에 보이니까 이 정도쯤에서도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안쪽에서는 한번 노려보고 한번 꼬리를 달아주고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한번 노려보자. 단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아침부터 음봉을 밀고 내려오면 겁나거든요, 사람들이. 3만원까지면 5%인데 마이너스 5%인데 지금 마이너스 1% 빠졌으니까 시간에서 4%만 더 빠지면 3만원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를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전체적으로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온 게 뭐 좀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그걸 다 받아주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 받아주느냐? 또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고 어떤 이슈를 좋아하고 그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과 화답을 할지는 실제로 월요일 날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전날에 종목을 선정을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내일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자꾸 맞춰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수련을 해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을 바라본 눈이 조금 넓어집니다. 재료를 측정하는 두께를 측정하는 능력도 넓어지고 시장이 A가 B가 C가 자기가 종목을 하나씩 뽑아 놓았을 때 A가 안 됐을 때 B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민함, B가 안 됐을 때 C로 빨리 바꿔 탈출하는 그런 운용법 능력이 빨리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공부하자는 겁니다. 남보다 더 잘 되고자 하면서 남보다 더 뛰어난 스킬이 뛰어난 트레이더가 되고자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공부를 안 하고 늦잠을 자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그 주식이 늘어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우리 사모님 회원들을 요구하는 것이 생활형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내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이 돈을 벌어서 나도 먹고 살고 내가 원하는 부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단 큰 걸 바라는 것보다는 생활형, 즉 내가 가진 자본의 얼마를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매매를 하자. 그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주말이라 제가 좀 여러모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일요일날 저녁에 올리는 영상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서 다 볼 수 있게끔 합니다만은 평일에는 유튜브 멤버들만 보죠. 보는데 유튜브 멤버들이나 사무 멤버들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일반 구독자분들도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의 트레이딩에 대해서 한번 좀 고심을 하시고 고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더 나은 트레이드로 가는 그런 방향을 꼭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1시 반까지는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귀로만 듣고 있어도 아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20일이 넘어갑니다. 월말로 접어드는 구간이니까 모든 매매에 조금 더 세심함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원문의 문주였습니다.